오늘 밤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내 팔자가 기구에서 오는 건지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남편은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콩나물 값백 원에도 벌벌 떨던 짠돌이 양반. 죽을 때도 나한테 남긴 건 빚더미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양반이 시골의 알짜배기 땅이며 산이며 몰래 숨겨둔 재산이 수십억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놈들이었습니다. 곡소리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것들이 변호사가 오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비가 남긴 땅 문서, 그것 하나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저 구석에서 침을 튀기며 싸우는 꼴을 좀 보세요. 어머니인 나는 안중에도 없고 인감도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아들놈. 엄마는 어차피 관리도 못하니 오빠랑 반반 나누자며 계산기 두드리는 딸년. 가슴 한 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평생 입고 싶은 옷 한 벌 못 사 입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키운 대가가 겨우 이건가. 차라리 나도 남편 따라 확 죽어버릴까. 그런 모진 생각까지 들던 찰나였습니다. 소란스럽던 장례식장 입구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또각, 또각. 묵직한 구두 굽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키가 훤칠한 노신사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날카롭지만 깊은 눈매. 한눈에 봐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그 남자는 이 누추한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싸움에 미쳐 날뛰던 자식 놈들도 입을 딱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성큼성큼 걸어와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에게서 비냄새와 섞인 은은한 시가 향기가 났습니다. 남편에게선 평생 맡아본 적 없는 세련되고 묵직한 수컷의 향기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뜨거운지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영순 씨. 내 이름을 이토록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언제 있었던가요? 남편은 평생야, 너, 라고만 불렀는데 나는 멍하니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얼굴. 하지만 기억이 날듯 말듯 머릿속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남자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설거지와 밭일로 거칠어진 내 손등 위로 남자의 따뜻하고 큰 손이 포개졌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찌릿함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스쳤습니다. 이 나이에 그것도 남편 장례식장에서 낯선 사내의 손길에 가슴이 뛰다니. 미친년이라고 욕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애틋해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내 인생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는 내 손바닥 안에 무언가를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그가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불을 간지럽혔습니다. 여기서 꺼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당신을 3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멍하니 남자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나는 조심스레 쥐고 있던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건 S호텔 1705호라고 적힌 금색 카드키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접객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독사 같은 눈을 한 며느리가 내 손바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남자 뭐예요? 손에 쥔 거 뭐냐고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호텔 카드키가 형광등 불빛 아래 번쩍하고 빛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놈의 호텔키, 결국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손톱이 내 손바닥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호텔키 맞죠? 세상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며느리의 비명에 아들과 딸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낚아채듯 빼앗아 간 카드키를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S호텔, 엄마, 아빠 장례식 치르다 말고 남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거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년이 내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노망났어. 늙어서 추하게 왜 이래 진짜.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자식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저것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내 진심은, 내 억울함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우리 집엔 엄마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아들이 내 등을 떠밀어 장례식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퍼덕. 차가운 진흙탕 위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내 초라한 모습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나는 빗속에 버려졌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저 금색 카드키가 빗물 속에서도 유독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부르는 것처럼.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진흙 묻은 손으로 그 카드키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모르는 남자가 오라는 호텔 방에 제 발로 찾아가다니. 하지만 30년 만에 듣는 영순 씨라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이 젖은 내 몸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7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습니다. 비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두 볼은 소녀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수치심인지 아니면 기대감인지 모를 묘한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 끝 1705호가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중후한 노신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 말대로 내가 정말 로망이 나서 더러운 짓을 하러 온 걸까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고 나는 천천히 카드를 댔습니다. 삐릭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낯선 남자의 향기.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을 줄 알았던 그 남자는 보이지 않고 방 한가운데. 세상에 이것들이 다 뭐란 말입니까? 방문을 열자마자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릇한 조명이나 푹신한 침대는 없었습니다. 대신 방 안 가득 채운 건 향긋한 유화 물감 냄새와 수십 개의 이젤이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 그건 30년 전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내 그림들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꿈꿨지만 남편에게 캔버스를 찍히며 포기했던 화가라는 꿈. 그 꿈들이 이 호텔 스위트룸에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그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야 오셨군요. 나의 뮤즈.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내게 다가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빛바랜 편지 수백 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신인은 모두 김영순, 바로 나였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 물음에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파리 유학을 포기한 게 돈 때문인 줄 알았습니까? 남자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보낸 후원 합격 통지서와 편지들을 모두 가로챘던 겁니다. 당신을 식모처럼 부려먹으려고 당신의 날개를 꺾어버린 겁니다. 머리를 한 대에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다던 남편이 사실은 내 인생을 훔친 도둑이었다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억울해서 지나간 내 청춘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무릎을 꿇고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젖은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그가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을 지키는 동안 나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여자 김영순으로 사십시오. 내가 당신의 잃어버린 30년을 남은 생애 동안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 고백보다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러 온 나의 잃어버린 꿈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더니 창가에 놓인 캔버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 김영순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림에 손을 뻗는 순간 쾅, 쾅, 쾅. 호텔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안 나와? 지독한 현실이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곁엔 이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문을 노려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청소 좀 해야겠군요. 그가 인터폰을 누르자 굳게 닫혀 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씩씩거리며 들어온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는 방 안 풍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침대가 아닌 이젤, 그리고 그림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이 먹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례 치르다 말고 외간 남자랑 호텔 방에서 그림놀이나 하고 싶어요. 아들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놈이야? 우리 엄마 꼬셔서 돈 뜯어내려는 제비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아들의 막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내 아들의 뺨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찌검 한 번 안 했던 내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올려붙인 겁니다. 엄마. 자식들이 얼어붙은 채 나를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나를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이분에게 사과해. 내가 서슬퍼렇게 소리치자 며느리가 비웃으며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쳤어요? 이 늙은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사과를.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지위가 높아 보이는 남자가 한 회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처리할까요? 회장님. 자식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 호텔 총지배인이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S그룹 한진우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 이름 석자에 자식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기어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인 줄 모르고.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딸과 며느리도 덩달아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여사님, 진작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역겨웠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권력 앞에서는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니. 한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들 어머니는 죽었어. 네, 그게 무슨. 이 사람은 이제 김영순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내로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니 다시는 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 한 회장의 서늘한 호령에 자식들은 입도 뻥긋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가시죠, 영순 씨. 그가 내 손을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자식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며 나는 힐끗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빗속에 남겨진 자식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하고 안락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인생을 그리러 갑시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64세. 내 인생의 봄날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비참한 장례식장의 진흙탕에서 별이 쏟아지는 리무진 안까지 64세 영순 씨의 인생은 바로 오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인연, 그리고 통쾌한 복수극까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신 황혼의 로맨스, 지옥 같은 장례식장과 낯선 손길 편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뛰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